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나나라는 여성이 있는데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지나가던 남성이 자신이 읽는 책을 보더니 결말을 말하고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에 영화 한 편 볼까 싶어서 대기 중인데 옆자리 사람이 그거 아세요?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에요. 뭐 이랬다는 거죠. 나나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얼마 후 다시 한번 이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남성의 이름은 쇼타라고 운동 트레이너였는데 나나의 직업이 운동복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이후 업무 관련으로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설마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나나보다 15살이나 어린 쇼타가 고백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나는 쇼타를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쁘지만 거절하게 되는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쇼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何だよ 그렇게 해서 31번째 쇼타의 고백 공격에 결국 나나는 응하게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 만난 게 6월 23일이고 마지막 고백을 받아준 게 8월 26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쇼타가 뭐 31번 프로포즈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에 두세 번씩 뭐 프로포즈를 하진 않았을 거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만났다는 거가 되잖아요. 여기서 나나의 마음이 뭘까요? 프로포즈는 거절하지만 다음날 만나자고 하면 나간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사귀게 되는데 쇼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버릇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밌게 본 작품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결말을 말해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었죠. 그래서 나나는 쇼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결말을 말하고 싶을 땐 퀴즈를 내는 게 어떻겠냐 제의하게 되고 둘만의 신호로 오랑우탄 타임이라는 멘트를 정하게 돼요. 오랑우탄 타임 스타트. 그렇게 해서 접점이 없었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맞춰가며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는데 사귄 지 2개월쯤 지났을 때 또 한 번 쇼타는 2차 고백 공격을 시도합니다. 僕と結婚してください. 이번에는 정식으로 결혼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나나는 쇼타가 좋았지만 결혼까지는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거절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오랑우탄 타임. 왜 나나는 쇼타와 사귀면서도 결혼을 할 수 없다 했을까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이때 나나는 자신 때문에 쇼타가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죠. 얼마 후에 쇼타는 나나를 다시 만나서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게 됐고 서로가 좋아하는 책으로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하게 돼요. 결국 그 모습에 나나는 감동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키운쿠에라는 맨션이 있는데 입주민 반상회가 끝난 후 마니또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니또 게임 뭔지 아시죠? 그 비밀 친구, 뭐 수호천사 이런 건데 여기서 하는 마니또 게임은 살짝 달라요. 뭐냐면 각자 죽이고 싶은 사람 이름을 줬고 그걸 뽑은 사람이 대신 죽여주는 거였어요. 물론 이걸 진짜로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게임이라면서 누군가 하자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 특징이 그런 게 있죠. 속으로는 하기 싫어도 남들에게 싫은 내색하면 튀어 보이고 하니까 그냥 응하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입주민들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했고 다시 이걸 각자 나눠 가진 후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설명드릴 텐데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여성분이 나나, 오른쪽에 남성이 쇼타 이렇게 되고요. 오늘 이 맨션 302호에 이사온 신혼부부예요. 특이점은 아내가 남편보다 15살 연상이라고 나오고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 구조도 대략 어떤지 보이는데 책장 뒤쪽으로는 침실이 있는 구조고 한쪽엔 아직 정리가 덜 된 듯이 쓰레기 봉투도 보이고 한데
요약하면은 이사 온 첫날부터 반상회에 참가했다가 묘한 게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나나 배우분이 상당히 미인이시거든요. 근데 왜 이상하게 애봉이가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한 게임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반상회에는 아내인 나나 혼자 참석을 했는데 누구 이름을 적었는지는 나오지가 않고요. 받은 종이에는 코노 다카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랑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추리물에 대한 짬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초기에 누가 등장하냐 이걸 유심히 봐야 할 텐데 早苗さん 우선 402호실에 사나에라는 여성이 있어요. 전업주부고요. 나나가 이사 오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친해진 여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라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304호에 살고 있고요. 어머니가 직장 때문에 바빠서인지 혼자서 노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 명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관리인이 있는데 이 맨션은 애완동물 금지라면서 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살짝 무례한 모습 때문인지 입주민들이랑 트러블도 많아 보이고 배우분도 보면은 익숙하죠. 다른 연기자들에 비해서 몸값도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시작하자마자 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이고요. 최초 발견자는 102호의 코지마 카요라는 여성인데 창밖에서 뭔가 쿵 하기에 나가보니 관리인이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때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관리인의 집에서 병원 진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정황상 자살이 아닐까 여기게 되는데 얼마 후 또 한 명이 죽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마기와 유타로라는 의사인데 이 맨션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403호에 사는 후지라는 입주민이 이놈은 꼭 죽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입버릇처럼 말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죽어서 뉴스에 나오게 된 거였어요. 大学生の時点の山際を殺してそこからあいつがいない世界で人生をやり直したいな藤井さん 이걸 알게 된 후지인은 이 게임이 진짜 벌어지고 있구나 싶으면서 자신이 받은 쪽지를 확인해 보는데 거기엔 타나카 마사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후 차례차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게임을 한 사람 중에는 린신이라는 중국인 입주민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일하는 음식점 점장 도르지가 가스 사고로 죽어요. 俺のハートに火つけたんやがな。 다음은 502호 사람들인데 미사토라는 여성과 남편은 죽어 있고 시어머니는 얼굴에 비닐이 가려진 채 발견이 됩니다. おばあちゃん 그리고 다음은 하카마다 요시코라고 국중에서 실제 배우라고 나오는 사람이 죽어요. 연달아서 계속 죽어나가는데 102호에 살던 카요라는 여성과 201호의 우키타라는 남성도 누군가에게 살해된 채 발견이 되고요. 호소카 아사오라는 남성도 있는데 이 사람은 추락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인공 부부 중에 아내가 코노 타카움이라는 이름을 뽑았다고 했죠. 이 사람은 은행원인데 길에서 누군가에게 습격받아 사망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9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 명씩 디테일을 좀 잡아보자면 우선 관리인 같은 경우는 추락사로 보이죠. 경찰에서도 자살이지 않을까 했었고 다음인 유타로라는 의사는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403호의 후지가 죽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은 도르지인데 사실 이 사람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이름은 마사오라는 일본인인데 그동안 부탄 사람이 적 위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후지가 뽑은 사람이 있었는데 마사오였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럼 마사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린신이에요. 마사오는 린신이가 불법 체류 중이란 걸 이용해서 그동안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묘사가 되거든요. お友達のこと通報されたくなかったらうちで DVD 見ようよ 그러면은 후지이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으로 죽은 게 후지이가 뽑은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차례가 넘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 차례입니다잖아요. 사실 후지이랑 린신이는 자신이 적은 사람이 죽고 나서 누군가로부터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협박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지이는 유타로가 죽은 후에 협박장을 받은 거고 린신이 또한 마사오가 죽은 후에 협박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를 설명드릴 텐데 502호의 미사토 부부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카마다라는 배우 또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는 맞는데 이거는 101호에 사는 유주루라는 남성이 자신이 이름을 적었다고 밝혀요. 이유는 단순한데 원래 처음 이 게임이 진행될 때 실제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평소 자신이 싫어하는 배우 이름을 적었는데 실제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요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죽었을 때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죠. 그때 보면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키타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교살되었다고 나오지만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요. 다음으로 죽은 아사오가 중요한데 사실 이 사람은 나나의 남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인공 부부가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나는 아직까지 이혼 처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대충 누가 이름을 적었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사오 같은 경우는 누가 죽였는지도 나오는데 그건 유주루라고 나옵니다.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후지이와 린신이의 경우처럼 자기가 적은 하카마다가 죽자 협박장을 받게 됐고 견디다 못해 아사오를 죽이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때 유주루는 아사오와 같이 추락하면서 큰 부상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코노의 경우도 좀 특별한데 이 사람은 103호에 사는 주니치로라는 사람이 적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뽑은 건 나나잖아요. 하지만 나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이 게임을 시작한 사람은 모두 13명인데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원래 게임 참가자 외에 사망자를 제외하면 3명은 죽었고 1명은 다쳤죠. 그리고 1명은 혼자 사는 아이의 엄마인데 겁을 먹고 이사를 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게임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상대가 죽으면 자기가 뽑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해야 할 당사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도 있는데 게임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선 관리인은 자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고요. 다음으로 미사토 부부 같은 경우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건 102호의 카요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이랑 별거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환 살인의 경우에서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키타도 이제 범죄자니까 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묘하게 맞아 떨어지죠. 다만 누가 맨 처음 이런 살인을 했을까가 의문인데 그래서 저는 치트키를 쓸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드라마의 오프닝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 해요. 보시면은 7장의 사진이 있을 텐데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게 붉은색 원이 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주인공 부분은 알겠어. 주인공이니까 넘어가고 すっげえ気持ちいいセックスしよう。いや翔太くんさ
다음은 1층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103호의 주니치로라는 사람이 원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퇴직 후에 연극을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고, 작중 초기에 범인을 잡겠다면서 몰래 카메라를 복도에 설치했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뭐 주니치로 같은 경우는 이런 요소가 있고, 마지막에 죽은 코너의 이름을 적은 사람도 이 사람이 있죠. 다음은 2층 사람 중에 사와라는 여성이 체크되어 있는데, 작품 초기엔 팔목에 뭐 붕대라든지 멍자국 같은 게 자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나나와 함께 뭐 범인을 찾아 나서는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예요. いるだろう202のいつもどっかしら包帯巻いてる 그리고 4층 사람 중엔 사나에라는 여성이 있는데, 등장인물 중에 비중이 많은 편이고요. 주민의 회장으로 나와서 그런지 죽은 관리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おう管理人さんペット飼ってるって噂聞いたんで見に来たんですけどね 5층에는 뜬금없는 인물이 표시되어 있는데 사노라는 인물이고요. 작중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장화를 신고 다니고 종종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 집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을 자주 넣었어요. 마지막은 관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죽었죠. 근데 체크되어 있는 걸 봐서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던지 아님 몸값이 제일 비싸던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여기서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등장인물 중에 초기에 나오는 사람을 의심을 해봐라. 누구였습니까? 402호의 사나이였죠. 근데 여기서도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조금 수상하잖아요. 그때 마침 주인공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사나의 집은 항상 문에 체인을 걸어둔다면서 무언가 숨기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시면 왼쪽이 주인공 부부의 집이고 오른쪽이 사나의 부부의 집인데 뭔가 구조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쇼타는 사나이가 서랍장 뒤에 무언가를 숨겼구나 생각하게 되고 집에 강제로 들어가서는 열어보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뭘 보냐면 202호의 사나와 웬 남자아이가 감금되어 있었어요. 근데 곧이어서 들어온 사나이에게 쇼타는 공격받고 쓰러지고 맙니다. 자, 결론인데요. 갇혀있는 아이는 소이치라고 사나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소이치는 예전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사나이가 몰래 방에서 보살피고 있었다는 설정이에요. 흔히 말해서 히키코모리라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소이치가 원해서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사나이가 못 나가게 묶어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사와는 또 여기 왜 있냐 하는 게 의문인데, 사나이의 집에 누군가 있다는 걸 사와가 알게 되자 이를 눈치챈 사나이가 사와를 집으로 끌어들여서는 기절시킨 거였어요. 黒島ちゃんどうぞ入ってそしたら部屋に入った途端 근데 단지 그런 이유로 사람을 감금한다는 건 납득하기가 힘들죠.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나나는 남편 쇼타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이런 추리를 하게 돼요. 평소 관리인과 사나이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었죠. 만약에 관리인이 죽은 게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라면 관리인을 지목한 건 사나이의 일 거고 다음으론 사나이의 차례가 된 거겠죠. 그러면서 예전 기사들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데, 관리인 다음으로 발견된 유타로는 머리가 잘린 채 산속에서 발견이 되었고, 이게 가능하려면 차가 있어야 했어요. 근데 사나이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나는 사나의 집에 찾아가 남편을 찾게 되고, 사라진 유타로의 머리도 발견되면서 사나에는 체포가 됩니다. 이때 사나이는 모든 게 아들 소이치를 위해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삐뚤어진 모정이랄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있고 이후 병실에서 깨어난 쇼타는 집으로 향하는데 죽어있는 모습의 나나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은 마무리가 됩니다. 나나자!